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BS 주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질문에 전에도 잠깐 뵀지만 절박한 과제가 있어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민생 의제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전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 경제와 산업이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연대와 연합할 때 승리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은 내부 단결과 외연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가면 대선에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그것과 거리가 멀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최대한 지평을 넓혀 집권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다음 대선에서 미세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돼 넓게 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기면서 서울에서 전월세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서울에서 신고된 전월세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만 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계약은 22만 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 7,691건으로 갱신 계약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이 69.3%에 달했으나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보다 2.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2년 전과 비교해 전세금이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점 당시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 계약 중 49%는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3%는 5% 이내로 올랐고 14%는 동결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였으며 이는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 제과점의 총량 제한과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점포 신설을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 수의 5% 이내로 허용하고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수도권 기준 500m에서 400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국내 제과점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반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과점업의 전체 사업체 수는 2배로 증가했고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 순례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중소빵집이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과 체계화된 매장 운영 시스템을 통해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연장을 위해 동반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대한제과협회는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 영역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고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며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많은 취재진을 보고 신기한 표정을 지은 이들은 단체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리는 한국 문화를 알고 싶고 합격했을 때 주변에서도 부러워했다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간 고용어과제 공통 기본 교육을 받은 후 4주 동안 총 160시간의 가사관리사 특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기초생활법률, 아이돌봄 및 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들은 강남구 역삼역 인근 공동숙소에서 지내며 서울의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한 서울의 가정은 422가구이며 시간제 선호도가 높아 100가구 이상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국내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되어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돌봄 노동자 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업무 범위를 돌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빨래 청소 등 가사 업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고국을 떠나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만족할 만한 돌봄 가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1시간 37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주차된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되었으며 전기차를 견인차로 주차타워 밖으로 빼내어 불을 완전히 꺼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종은 기아 EV6 모델로 화재 당시 완충 상태로 충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토대로 배터리 문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전기차를 제조사인 기아 측에 보내 정확한 화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려 했지만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정밀 감식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충 뒤 불이 난 상황이라 충전 당시 연결장치 문제보다는 배터리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배터리 전력 잔량과 내장 메모리 분석 등은 제조사가 더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노후되면 덴드라이트 현상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완충 시에도 배터리가 조금씩 방전하면서 차체 전력 흐름이나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충전을 85%까지만 하고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18년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협의회에 보고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770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명인 모방자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예방 교육을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의무화하고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사후관리 사업 참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모방자살을 막기 위한 언론보도 환경 개선, 데이터 확보 연계에 따른 자살 원인 분석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생명이전화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다음 달 7에서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자살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8일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8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예보되었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